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인사팀 이희진 대리입니다. 저희 채용 설명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사의 주요 일반 현황 먼저 말씀드리고 채용 계획, 저희 올해 지금 채용 공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용 계획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사 일반 현황인데요. 저희 공사는 총 5개 본부 그리고 이제 8개 국내 지사, 30개 해외 지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관이었다가 15년도에 이전 지역 기관으로 원주로 이전하게 돼서 지금은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주 혁신도시에 지금 다른 기관들과 같이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하단에 있는 사진이 저희 지금 본사 이미지인데요. 15년도에 이전을 해서 저희 지금 총 14층 건물로 본사에서 이제 대부분의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서울센터에서 15년도 이전까지는 본사가 있었다 보니까 서울센터가 다른 지사들에 비해서 규모가 가장 큰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사들은 국내 지사 8개, 해외 지사 30개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공모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사는 이제 저희가 본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요게 기본적으로는 본사 내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되고 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 티오가 나게 되면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쪽이 티오가 나면은 지원을 하고 이제 선발이 되면은 실제 지사에 가서 서울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국내 지사들은 기본이 2년이고 지사장이랑 협의가 되면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지사는 최대 3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요. 네,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인데요. 총 주요 업무는 사실 5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저희가 본부가 5개가 있다 보니까 경영혁신본부는 이제 기관 내부적인 인사나 노무나 재경이나 이제 기관 내부의 경영에 대한 업무를 하는 본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이듯이 이제 국민관광본부라고 해서 이제 내국인들 대상으로 여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2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관광본부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 방한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업무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산업본부라고 해서 이제 관광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저희 서울센터가 관광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이 서울센터에 근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중에 입사를 하고 지원을 해서 서울센터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관광 업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저희가 AI 혁신본부라고 해가지고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5개가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저희 기관 내부 인프라적인 부분, 좀 IT적인 업무를 하는 본부가 이렇게 있어서 총 5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미 26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4월 1일 2시까지 입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채용 규모는 42명을 채용을 하고 부문은 일반, 전문, 장애 총 크게는 3개, 세부적으로 보면 5개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약간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부문은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라는 거를 실시를 하다 보니 전형별로 이제 합격자의 30%는 이전 지역 인재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자격 요건인데요. 위에 있는 공통 지원 자격은 사실 좀 일반적인 부분이다 보니 넘어가고 밑에 있는 부문별 지원 자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 부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외국어 점수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한 관광객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제 영어나 이제 그 어권적으로 이제 대할 일이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외국어 점수를 받고 있고, 올해는 전년도는 사실 저희가 어권을 분리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반 부문으로 통합 채용을 하다 보니 그에 맞춰서 외국어 점수도 영어로 한정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부문별로 그 적용 지원 가능한 점수가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그 일반 기준으로는 만점에 80%가 그 토익 800, 뭐 탭스 뭐 309 이런 식으로 이제 만점에 80%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고, 장애는 만점에 60%, 토익 기준으로는 600점, 그리고 그 전문 부문은 만점에 70%,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들은 일반은 사실 별도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추가로 요구가 되진 않고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증명서나 이런 거를 향후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 부문 같은 경우에는 IT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정보 보안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 정보 보안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라든지 저기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안과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이상 보유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지원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긴 한데 이제 한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저희 외국어 점수 지원 요건도 면제가 되고 필기 전형도 면제가 돼서 바로 1차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기술 부문 같은 경우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개발 쪽으로 전기, 토목, 건축, 기계 요 4가지 사항을 인정을 하다 보니 그쪽에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하시게 될 때도 본인이 어떤 회사에서 뭐 몇 년간 근무를 했다 이런 걸 상세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증빙 서류나 이런 걸 제출을 하실 때도 그 본인의 그 경력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그 아래에 명기된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 중에 하나를 보유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사 소지자는 회계 부문처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외국어 점수라든지 아니면 필기 전형이 면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형별 절차인데요. 사실은 전년도와 조금 상이해진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된 거는 인성검사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다만 뭐 전형으로 추가가 돼서 뭐 합격 선발 배수가 정해져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1차 면접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1차 면접을 합격해서 이제 2차 면접의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인성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요 인성 검사를 기간 안에 하면은 그 자료가 이제 2차 면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검사는 뭐 적부가 정해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기간 안에 응시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2차 면접은 응시를 못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크게 또 작년과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 부문과 전문 부문, 전문 장애 부문의 선발 배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배수, 2배수 최종 선발 이 구조인데, 전문 부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채용하는 인원 수가 적다 보니 6배수, 4배수 최종 선발 이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절차 설명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절차 설명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서류 전형은 저희가 적부 형태로 지금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입사 지원을 하고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블라인드 위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불성실 기재를 하셨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모두 필기 전형까지는 그 응시가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은 저희가 부문마다 약간 상이하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그 NCS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NCS의 과목은 옆에 명기되어 있는 4가지이고요. 그리고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법학 중 택일에서 그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 장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무 기초 능력 평가 50%, 일반 장애는 경영, 경제, 법학 중 선택한 거 50%로 이제 필기 전형 점수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IT 같은 경우엔 정보보호학을 그 직무 능력 평가를 보고, 회계는 회계학을 보게 되는데 기술 쪽은 별도로 직무 능력 평가를 보진 않아서 NCS 100%로 평가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그 필기 전형 점수 합산 값과 그리고 우대상 중에 이제 가장 유리한 거 하나를 적용해서 그 두 개의 합산 값으로 이제 나래비를 세워지고 1차 면접 대상자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약간 상이한데 일반이랑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 70% 그리고 외국어 30%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직무 능력 평가는 전년도에는 일단은 토론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PT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직무 능력 평가가 70%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일반이랑 장애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면접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권별로 분리되다 보니 본인이 지원한 어권에 맞춰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고정적으로 면접을 시행하게 돼서 이제 이제 면접관들과 영어로 질문과 대답을 오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 PT 면접 같은 형태는 동일한데 외국어 면접 대신 기술 면접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인성검사는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고 2차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면접 전형 이후 합격하신 대상자가 인성검사 위주로 평가를 100%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대사항인데요. 사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크게는 정책 가점, 자격 가점으로 나뉘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중복적으로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고 저 중에서 이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이 되는 구조예요. 다만 이제 사실 취업 지원 대상자가 10% 5%로 가장 높은데 그 외에는 사실 3% 2% 1%로 점수대가 유사한 형태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해당되는 본인이 갖춰진 가장 높은 가점 형태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단은 저희 이전 지역 인재 가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는 채용 목표제도 운영을 하고 가점도 좀 중복적으로 적용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는 부문은 이전 지역 인재 가점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는 일반 부문에 한해서는 저 이전 지역 가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은 이와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강원도 내에 소재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전 지역 인재 일반 부문을 지원했을 때는 채용 목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된 가점은 받을 수 없지만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격 가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본인이 해당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사실 적용될 때는 가장 높은 거 하나만 되기도 하고 요게 사실 작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제 작성한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던가 체크를 잘못했다던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증빙을 검수하는 과정에 허위 기재로 이제 발견이 되면은 오히려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제 지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채용 공고상의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해당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일정인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입사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사 지원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저희 입사 지원서 가이드랑 함께 공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거 기반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출 내용 기반으로 서류 전형 필기 각 전형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6월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입사 지원 기간이다 보니까 입사 지원 페이지가 별도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주소를 적어두긴 했는데 저 주소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한국관광공사 대표 홈페이지 들어가서 채용 공고 쪽 게시판을 가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지금 저희 입사 지원 페이지로 랜딩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 조직도랑 사업이나 뭐 여행 정보 요거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QR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아마 그 입사 지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경쟁률이나 이런 경쟁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저희가 공공기관 그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 사실 부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엔 전년 기준으로는 일반 부문은 111대 1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신입사원 채용 공고 외에도 전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채용 경쟁률은 저 마지막에 있는 지난 채용 경쟁률 쪽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질의 있으시면은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그 청년 인턴을 하는 게 가점이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청년 인턴 할 시간에 오히려 NCS 공부를 해서 최대한 NCS 점수를 높게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거는 그 지원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생각이나 이제 판단하시는 게 다를 것 같긴 해요. 이제 정답이 없는 부문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청년 인턴 가점이 말씀하신 대로 1%밖에 되지 않고 저희가 가점이 중복해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그 1%가 크게 적용이 되진 않긴 하는데 다만 이제 공사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공사에 대한 좀 기본적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역할 롤이 부여되지 않고 큰 이제 직무 내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향후에 뭔가 도움이 안 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청년 인턴으로서 뭔가 지원이나 이런 업무에 충실히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사 사업을 많이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서류 전형은 적부다 보니 그 이 모든 사항들이 면접이나 이럴 때 소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대외 활동도 물론 유용한 게 많이 중요한 활동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공사의 사업과 좀 연계해서 좀 소재를 생성하기에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만 저희 그 채용 설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